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도기TV 투자인사이트 그 중에서도 최고봉 어떤 유튜브보다도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는 각도기TV 투자인사이트의 자동차 코너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항해를 함께 해주실 김필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적인 그 이야기로 그냥 순수한 개인의 입장으로 어떠한 그 뭐 직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자동차 좋아하는 두 남자가 그냥 잡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참고로 저 사전에 질문을 1도 안 드렸어요. 제가 워낙 김필수 믿기도 하고 약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진짜 사전에 교감 1도 없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지금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그냥 하나의 의견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테슬라 1분기 실적을 보고 저는 사실 이번에 조금 놀랐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다 그 얘기만 해요.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1억 달러 남고, 그 다음에 그 크레디트 팔아가지고, 다른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레귤레터리? 크레디트를 팔아갖고 돈이 남아서 수익이 났지, 실상 적자다. 라고 얘기하는데 까보니까 그거 빼고도 적자는 아닌 거예요. 저는 굉장히 쇼크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전기차를 만들고 적자가 아닐 수 있지? 이거 빼고 당연히 적자가 나야 되는. 제가 틀리는 의견입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테슬라에서 만드는 차 자체는 흑자 모델로 전환이 순수 전기차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작년에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설명한 것 자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예전에 핑크빛으로 굉장히 크게 멀리 보면서 뭐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해서 난리가 났던 건데 작년에 실망하는 이유가 그런 핑크빛을 보여주기보다도 4, 5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다. 내재화를 할 겁니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인데 저는 굉장히 잘 봤거든요. 왜냐면은 앨런 머스크가 현실을 보기 시작했다. 이제는 거품 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에서 작년에 배터리 데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이 테슬라에서 차를 팔아가지고 이제 순이익이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50만 대 넘게 팔았습니다. 올해 75만 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도 올해 아이오닉 5가 EV6 발표했지만은 이거 차량 공급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 작년 모델 3부터 지금 모델 Y가 추가가 되면서 올해 다 잡아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평택항에 만대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만의 이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팔고 또 아시겠지만은 중국 시장의 상해에서 테슬라 차 엄청나게 판매되잖아요. 만드는 쪽도 팔리는 거니까. 이 쌍도마차 개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고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요. 일단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완성도 좋게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진행한 게 테슬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급의 어떤 완성도 좋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드는 데가 뭐 현대, GM, 폭스바겐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흑자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흑자 플랫폼이라는 거는 여기서 만드는 전기차는 다양한 모델 만들면서 앞으로는 돈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대수가 최소한 뭐 한 100만 대쯤 돼야 됐을 것 같은데 전용 플랫폼이 30만 대 정도만 돼도 흑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맞네. 맞아요. 그리고 보세요. 저는 생산 라인 같은 걸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도 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가 울산 공장에서 자 10명이 만들던 거 필요 없어. 3명 빼. 7명은 필요하다니까 노조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지금 벌써 문제가 생긴 거야. 3명을 딴 데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내연기관을 일단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라인 늘어날수록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면 한 대 생산한 시간도 짧아지고 또 3명이 빠지니까 60에서 70% 정도만 생산에 대한 들어가니까 고정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모듈별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전기차의 40%가 배터리 가격이니까 이거를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데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재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것도 이제 둘째 문제고 일단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완성도를 만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에 대한 흑자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통해서 약 30만 대 정도
정도면 충분히 흑자라 보고 있어서 테슬라 작년 50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2019년부터 충분히 나온 이유를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당연히 올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번에 저거 팔아가지고 뭐 1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너는 뭐 그 이 얘기가 하여튼 많이 있는데 네. 순수 차가 아니라 딴 데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차 자체에서 순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이제 네. 전환점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차로도 남기고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수가 조금 더 올라올 테니까. 그렇죠. 그럼 차로도 남기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크레디트 파는 것도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다. 거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 가장 앞서 있는 이런 부분도 많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소프트웨어 옵션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테슬라 이외에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처음에 차 살 때만 하드웨어적인 옵션이 들어갔지. 그렇죠. 아니 소프트웨어를 돈 1,000만 원씩 받으면서 업데이트 시키는 전자제품식도 컴퓨터도 아니고 컴퓨터도 그렇게는 안 받죠. 그렇죠. 네. 이런데 처음 본 거거든요.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게 모델이 되네라는 거를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테슬라 보고 쇼크를 받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테슬라가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입증이 되면서 네. 또 그게 반응하는 글로벌 시장의 소비자들을 봤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향후 테슬라에 대한 독주에 대한 것들은 물론 좋은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서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지만은 네. 상당 기간은 그래도 리더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뭐 테슬라의 주가가 거품이 있다 그래서 뚝뚝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은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어 가지고 원래 이제 자동차가 새로 생산이 되면은 각국의 자동차 회사 메이커들이 그 자동차 한 대씩 사가지고 와서 완전 분해를 해보지 않습니까? 다 하죠. 테슬라도 완전 분해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했죠. 각사별 다 했죠. 쇼크를 먹었다는 소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도 잠깐 나왔지만 쇼크를 엔지니어들이 먹었죠? 쇼크를 먹었다는 소리인데 진짜인가요? 진짜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한 2단계는 앞서 있어요. 시스템 자체의 완성도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간격이 좀 좁아지고 많이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동차 제작사가 물론 늦게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 가지고 수익 모델 계속 밀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돈 남겨야지 전기차로 돌아서려면 시간이 좀 더 걸려. 아직도 사실 이익은 안 나잖아요.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올해가 바로 죽은 게 시작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나오면서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우리가 늦었다는 걸 안 거예요.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아하. 그러니까 도요타도 뒤집어진 거고요. 아하. 다 늦게 움직이는 건 다 뒤집어진 겁니다. 아하. 예, 거기다가 국제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바이든 세계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총량제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친환경차가 1km 주행할 때 몇 그램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10대 중에 한 대 무공해차, 전기차 같은 거 넣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성도 또 떨어지는 전기차를 놓는 기업들은 아주 미치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데 현대차 같은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미리 준비를 했었고. 또 수전기차 아직은 활성화되기까지 시장이 걸리지만 무공해차거든요. 네. 이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전기차 올해부터 나오는 거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작년부터 나오는 내연기관차와 더불어서 전기차의 수준은 현대차는 완전히 선두그룹으로 진입을 했다고 평가를 세계 해줍니다. 선두권. 예, 완전히 선두권이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수입에 대한 것들은 유연성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에요. 이제는. 네. 왜? 완성도전 전기차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섞어서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 근데 테슬라 자체는 아예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렇지. 또 탄소 거래권, 탄소 거래제, 네네. 탄소에 대한 부분들이 전기차 하나 만들어서 권리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다른 데 쫓아오지 못하는 부수적인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도 많이 남고 뭐 비트코인이 뭐니 많이 남기고 네. 또 탄소 거래에 대한 이런 이득권도 갖고 있고 네. 일석부수적으로 붙는 게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또 하나 말씀하셨으니까 또 진짜 궁금한 거. 네. 제가 교수님 아니면 이걸 어디다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애널리스트한테 못 물어봐요. 네. 뭐 대답이 안 나올 게 뻔하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서 계신 게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네. 도요타에서 까보고 테슬라를 까보고 3년 이상 차이 난다라는 얘기를 제가 기사로 접한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국내에서도 테슬라 차량은 다 웬만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는 다 가지고 갔다가 완전히 다 분해를 해서요. 찌나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을 분석을 많이 했는데 다들 쇼크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자기네보다 한 단계가 아니라 두세 단계가 높은 거예요. 완성도 자체가. 그거는 하드웨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전혀. 하드웨어도요. 네? 하드웨어도. 특허나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BMS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시스템의 완성도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도 쇼크를 본 게 예전에 몇 년 됐지만은 테슬라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보세요. 지금 몇 년 전에 만든 게 지금 웬만한 글로벌 자동차 GX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요. 하드웨어가. 밑바닥. 예, 밑바닥 자체가. 바닥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는 예, 그렇죠. 이 판때기, 밑바닥 판때기, 이 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전지 깔고 얹는 거. 앞에 모터 집어넣고. 그 하드웨어가? 하드웨어 자체도요. 쇼크네요. 쇼크죠. 제가 지금 쇼크 먹었어요. 모터 자체의 특허도 그렇고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자신을 갖는 게 특허 같은 거 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자기네 이미 다 구현을 하고 너네 따라와라 이거예요.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다 공개를 했잖아요. 무료로. 하드웨어도 한 단계나 두세 단계 높대도. 그러니까 다들 전 세계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구현이 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소비자가 테슬라 하게 되면 벌써 프리미엄급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써놓은 칼럼이 아직은 나가진 않았는데 과연 벤츠나 BMW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가 신형 프리미엄이 더 부가가치로 테슬라 T자가 더 난리가 나잖아요. 세상에 벤츠 하기야 뭐 걔네들 안 했었으니까. 그렇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명품 이미지가 완전히 엎어질 수가 있어요.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어요. 브랜드 가치가 벤츠나 BMW가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럼 내연기관차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고성능이나 제로백부터 느끼는 소음 이런 것도 있죠. 이거에 대한 감각이 그 브랜드에 다 심어져 있는 거고 녹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130년의 브랜드가 다 엎어져 버린 거예요. 전기차는 차가 아니죠. 차 개념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바퀴 달린 휴대폰이니까.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요. 향후 몇 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칼럼을 써놨는데 아직은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게 테슬라 보세요. 신흥 프리미엄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이게 바로 차 자체도 혁신이지만은 T라는 것 뒤에 로고 자체가 열광하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너 왜 테슬라 끌어? 뽀닥이 나잖아요. 한마디에 함축돼 있어. 지금 말씀하신 뽀닥은 난다는 말의 뒷배경도 상당하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완성도도 쇼크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이 몇 년 전에 벌써 분해를 해가지고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우리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의 흐름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 미풍이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건데 도요타에 너무 늦게 뛰어든 거고, 현대차 같은 데는 그래도 발빠르게 움직여준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독주도 주춤하다 이렇게 보겠지만 아직도 선두그룹에서 치고 나가는 거는요, 거길 못 따라가요. 아직도. 결국은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더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딱 하나네요. 얼마나 많이 찍어낼 수 있느냐. 맞습니다. 많이 찍어내느냐. 그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생산이, 왜냐면 지금 수요 공급에 있어서 공급량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역사상 별로 없었던 일이죠. 없었던 일이고요. 최근 그렇죠.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공급량은 딸리는데 수요가 난리잖아요. 그게 딸려서 그렇지 생산만 많이 하면 그게 다 남는 겁니다. 다 남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쭉쭉 남는 거죠. 한번 찍어내는 건데. 우리 대학에서 그렇잖아요. 시스템 많고 교수들 다 있고 가르칠 만한 준비되어 있는데 강의실도 준비되어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학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추가돼서. 그러니까 중국반 만들고 베트남반 만들고 유학반 만들어서 외국인반 하나 만들면 그 통째로 100% 남는 겁니다. 여기서 강사를 하고 그것만 빠져나가고 한번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요. 차라는 것이 대량 생산하면서 잉여 생산하면 할수록 그거 다 남는 거예요. 통으로. 이미 뭐 비용은 다 지불을 그렇죠. 이미 지불하고 개발비 이미 포함돼서 이미 다 회수를 했고 같은 시스템. 그래서 끝까지 그거 가지고 울고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워낙 혁신을 많이 일으키면서 진행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T자가 들어가는 테슬라라는 로고에 대한 브랜드 명칭에 대한 이 명품의 이미지가 기존의 이 내연기관차의 명품웨어를 엎어버리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거품도 있다 그러지만은 세계 글로벌 제작사 넘버1부터 합쳐도 5개 합치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예전에 비슷할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요. 안 되는, 테슬라보다 낮았죠. 낮았죠. 그거 이유가 테슬라의 T자가 만약에 로고를 붙이는 것 자체가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로고가 명품의 이미지가 시대가 바뀐다.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츠, BMW의 빅엿을 매기면서 그렇죠. 왜냐? 지금 벤츠 전기차 봅니까? 그렇지. 별로 안 보죠. 안 보여요. BMW 전기차 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거에 대한 이미지는 내연기관의 이미지하고 리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명품. 그래서 향후에 수전기차 이제 시작이지만 현대차가 명품이 될 수도 있어요. 특화시켜서. 예. 현대 로고가 뭐 기아같이 로고를 좀 바꿀 수도 있겠죠. 현대 로고를 수전기차 맞게끔 그 로고가 명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기회가 도리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기회가 패러다임 엎어지면서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전기차에서 지금 테슬라가 벤츠 BMW를 엿을 매기면서 역전을 하듯이 현대기아차도 여기서 잘하면 역전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기회가 그래서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판을 엎는 기회가 지금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더 좋아요. 그거를 중국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25% 시장을 내가 갖고 있고 10년 전부터 주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걸 하는 건데 미국이 이제 기술 유출을 안 시키죠. 고민은 많아지죠. 또 차량용 반도체 뭐 5W부터 엎어버리잖아요. 다 지금 왜 앞으로는 미래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개념이 들어간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미래 모빌리티 자체는 모든 기술의 융합이거든요. 그렇겠죠? 여기서 이거 하나만 빠져도 완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걸 미국에서 받아왔었는데 그거를 일러서 다 막아버리니까. 요즘 뭐 이번에 이제 미국이 아주 정확하게 표적 사격을. 표적이에요. 완전 표적 사격입니다. 표적 사격을 하고 있어요. 예, 집어넣고 우리나라한테도 우리나라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모빌리티 속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부터 새로운 것 창출에 대한 것들, 테슬라의 어떤 수준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쇼크를 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속에 숨어 있는 거 그걸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그래서 로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네, 여러분은 지금 한국 최고의 자동차 오타쿠 김필수 교수님하고 함께하는 사적 토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지금 사실 하드웨어를 생각을 안 했어요. 저 사실은 지금 생각을 안 했다가 저가 지금 사실 조금 쇼크를 먹었고 맞다, 모터가 있었지. 모터도 자체 기술이지. 예, 자체 기술이고요. 완성도가 뜯어보게 되면요, 이게 기존의 기술하고 틀린 거예요. 특허를 제가 이제 책도 관련해서 냈었잖아요. 특허 같은 거 보면은요, 와, 이거는 얼마나 자신감의 표현이면 자기네 이 구현을 해서 하고 있는 거 다 공개해서 니네 쓰고 싶으면 써. 그거 보면요, 다들 멘붕이에요, 멘붕. 확실히 미국이 기술적으로 선진국 맞네요. 무섭죠. 미국이 지금 뭐 보면은 코로나로 해서 난리 피고 요번에 뭐 의사당 난입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저기 민주국가 이런데 그 속에 기저에 안고 있는 거에 미국의 이 무기라는 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시작점, 그렇죠. 반도체를 만드는 공작 기계의 시작점, 스마트폰의 시작점, 모든 거의 시작점이 미국이라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융합에 대한 것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무시 못하고요. 지금도 인력 보세요. 미국을 거치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대학도 미국에서 나와야 훌륭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몰려있는 것 같았지만 스마트폰으로 한 방 매기고 이제 자동차로 두 방 매기는 두 번째 매기는 거죠. 세컨드 이제 앞으로 이 모빌리티 자체가 워낙 융합이니까 자동차 개념이 그러니까 융합에서 차량용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도 박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바이든 대통령 차량 내재화 반도체 전략물자로 해서 내재화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 삼성전자 NXP 인수 많으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도 TSMC 다 불러가지고 한 꼭지점이 꼭 두 가지거든요. 투자한다는 거 빨리 투자해. 두 번째, 니네도 차량용 반도체 만들어. 보조금 줄 테니까. 대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꼭지가 두 개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두 개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건 자, 자체적으로 공정이나 이런 거 준비해서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차량용 반도체 소량 다품종이고 단가도 떨어지고 수익률도 떨어지고 신뢰도는 높아야 되고 고민만 많아요. 남는 건 없고 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빨리 하라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NXP예요. 미국 공장 두 개나 있죠. 거기다 세계에서 이 MCU라든지 이런 노하우가 넘버 2고 인피니언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이 입지를 많이 담갔던 게 NXP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한꺼번에 100% 만족을 하면서 자동차의 진입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삼성전자 전장 사업 출범했을 때 제가 또 관련해서 자문도 많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워낙 자동차 분야가 벽이 높다 보니까 배타적입니다. LG는 들어와서 성공을 했는데 삼성은 한 4, 5년 늦게 전장 사업 출범을 했는데 열심히 해도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차라리 협력사도 안 해주는 거야. 워낙 이제 이게 독점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격적으로 하만 인수한 거예요. 하만 인수해가지고 다 스피커 다 들어가니까 자동차. 거기다가 넘버 3 정도의 그 자율주행 기술 가지고 있죠. 지금 하만 가지고 많이 응용을 하고 있잖아요. 역시 합종연행 있죠.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래서 NXP에 대한 얘기가 외국에서 나오는데 이거 괜히 아닌 때 굴뚝에 연기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들어보니까 그림 그려집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도 반도체 팔아야 되는데 그걸 막아주면서 거기에 대한 방패를 매기면서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사서 너희한테 해줄게 대신에 중국 공장 건드리지 마. 그렇죠. 여기서 우리 알아서 장사. 그러면 알아서 할 테니까. 기본만 팔을게, 메모리만 팔을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 공장은 유지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압력을 가하잖아요. 근데 공장은 제대로 동장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미국만의 자국 우선주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NX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한 60조, 70조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1년 수익이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술 노하우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NXP거든요. 네덜란드가 본사지만 미국 공장이 2개나 있고 주로 미국 기반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아마 옥중에서 이재용이 나와 있었으면 벌써 시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춤거리는 게 이제 그런 것도 좀 딱 느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하만 인수한식으로 완전히 그냥 벙 뜨게 만들 정도로 전격적이었거든요. 그 주춤하는 이유가 외국에서 이미 얘기 났다는 얘기는 이미 입지를 다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춤하는 거죠. 한 텀이 더 걸리거든요. 옥중 경영하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복선들이 깔려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쇼크가 아직 덜 끝나서 질문 하나 더 테슬라 관련해서 드릴게요. 하드웨어는 제가 오늘 심각하게 쇼크를 먹었고 소프트웨어 차이는 훨씬 크지 않습니까? 크죠. 못 쫓아갑니다. 왜냐면은 소프트웨어는 여기에는 이제 단순 소프트웨어만 BMS 같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겠죠. 여기다 자율주행 쪽은요 업데이트 시키면서 아시겠지만 빅데이터화해서 여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 세계 50만 되면 50만 대에서 빅데이터가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 뱅크로 다 모여서 다시 이걸 가지고 평가해 또 업데이트를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그걸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죠. 이거는 못 따라가는 기존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이 뭐 지금 현대차에서 뭐 이제 데이터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아니 하드웨어는 저는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한남동에서 이 모델 그 X 사고 났던 거 있죠. 그 운전자 차주가 사망한 사고. 그 경찰청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삼기도 했었는데 그때 내장되어 있는 EDR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가 소진이 돼 버려서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테슬라에서 받았던 공중으로 날리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차의 운행 정보 있죠. 데이터뱅크를 이용을 해서 그 자료를 봐가지고 분석을 해서 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삼았던 게 아니 거기서 주면은 거기서 미변조의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또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또 날리는 정보가 EDR에 들어간 정보에서 몇 분의 1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분석했는지 왜 이걸 발표를 안 하느냐. 그냥 무작정 운전자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결론 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경찰청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보가 테슬라 차량에 끄는 사람들은 차 사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 쓰잖아요. 그러겠죠. 그게 데이터를 알려서 그 사람의 어떤 운행 특성을 다 파악하는 거지. 파악하는 건데 그걸 자료를 데이터화를 시켜서 버렸는지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중 간의 전쟁이 있으면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군인, 공무원, 경찰 테슬라 가지고 오지 마. 가지고 오지 마. 외국 갈 때 지금은 휴대폰 놓고 가. 가져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요. 휴대폰 빅5죠. B가 I죠. 우리가 5I라 그러죠. 5I 국가. 얘는 이 휴대폰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왜냐면은 이게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 놓고 새 휴대폰 가지고 나갔다 와. 차는 테슬라 차량은 집에서만 끌지 직장 가지고 다니지 마. 왜? 카메라 여러 대가 돌아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선 속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모집을 해서 빅데이터하고 이걸 분석해서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이거를 지금 전 세계에서 흉내도 못 내는데 지금 간격 벌어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인재는 국내 같은 데는 인공지능은 더 적고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오닉 5나 EV6가 나온다 하더라도 차의 완성도, 시스템, 옵션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건 자동차 메이커가 만들었다는 거지. 이런 혁신적인 부분에 OTA 이런 것들은요 사실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요? 그렇지. 지금 현재 자동차 회사들은 내장은 멋있게 뽑아줄 수 있지만 그런 소비자가 열광하는 게 그거거든요.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던 걸 얘가 또 진보했네. 또 진보했네. 그렇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차를 끌면서 새 차 이미지를 항상 받는 거예요. 얘가
이상해졌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지금 테슬라한테 데이터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중으로 날렸던 데이터를 그걸 본사에서 받은 거예요. 본사 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데 그거를 하나도 발표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죠. 국가선은 경찰청 사건 사고도 자문을 많이 해주니까 항상 궁금하죠. 급발진 연구도 제가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개 시스템 이거 날리는 정보가 몇 개뿐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했다는 거지? 그리고 운전자가 왜 실수했다는 걸 어떤 걸 가지고 결론을 짓는 거지?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사고의 결함을 밝힐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내가 지어졌나? 뭐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가져간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근데 두 가지 양자적인 측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걸 빼고 줬을 자기네 문제점을 커팅하고 빼서 줬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되는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하나 뒤집어 보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동의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카메라 가지고 저기 오토 파일럿을 하잖아요. 얘네들은요. 카메라가 대여섯 대가부터 사방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모니터링한 정보를 빅데이터만 하고 버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안 해요. 본사로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사에다만 신청하고 국내에 나와 있는 지사들은 수리만 해주는 거고 뭐 차를 판매하는 딜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사에다 신청하는 거니까 시스템을 완전히 저거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네요. 글로벌 최강의 빅브라더가 탄생하는 겁니다. 정부보다 더 무서운. 그렇지. 정부보다 더 힘이 센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하게 되면 더 무서운 정보를 갖고 얼마든지 휘두를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 양이 많아서 쌓지는 못하겠죠. 설마.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쌓겠어요? 어디다 쌓겠어요? 모르죠. 그거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안 팔면 못 살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야 설마. 왜냐면 소팅해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팅만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 이제 AI 업체 그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버리기 전에 걸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거 걸러내는 게 노가다라는 거죠. 그렇죠. 걸러낼 수도 있거든요. 걸러내는 기술이 있어서 걸러낸 기술만 모아서 예를 들어서 걸러내면서 괜찮은 정보들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렇네요. 네,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요. 왜 확인도 안 되고 버리는 것도 확인이 안 되고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검증도 안 하고 있고. 어찌되었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에서 엄청난 격차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네, 못 좁히는 거예요.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오닉 5나 EV6가 나와서 테슬라의 독주도 뭐 주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이렇게 내부적인 거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심화시켜주는 부분들은 아직도 격차를 좁히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내에는 뭐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에 관련된 인재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협의회 박람회 하는 데 갔었는데 규모가 다 작더라고요. 굉장히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인도 삼성법원이 그쪽 연구소가 몇천 명을 활용하는 이유가 거기서 안드로이드 같은 타이젠 같은 것도 거기서 개발하고 이런 이유가 거기서는 인도하게 되면 가장 뛰어난 게 수학자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래서 인도 공과대학 IIT, MIT가 똑같은 거예요. IIT에서 인재 졸업한 반을 다 잡아간다 했잖아요. 거기서 몇천 명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쪽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삼성전자도 하드웨어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얼마큼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네가 얼마만큼 갖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준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도리어 들어와서 자동차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NXP 이런 거 인수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진출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럼 말씀하신 거 종합을 해보면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쫓아가기는 지금은 기대는 아니고 결국은 애플이라든가 말씀하신 뭐 삼성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글이라든가 이런 삼성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만 이걸 따라잡을 거나 비슷하게 갈 거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지난 130년 내연기관차에서 이 자동차 제작사가 슈퍼 갑이었거든요. 왜 피라미드의 꼭지점이었잖아요. 근데 미래 모빌리티는 꼭지점이 소프트웨어 회사, 인공지능 회사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의 가파하고 중국의 베스가 나오는 거고 그 BATH를 죽이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씩 5부터 박살내기 시작을 했잖아요. 왜 미국 걸 가져다가 썩게 발전한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래의 모빌리티를 지배한다. 스마트폰도 당연히 연동되니까 당연히 이것도 지배하는 거고요. 정신망을 지배하는 게 소프트웨어 회사. 그래서 미래의 모빌리티의 꼭지점은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과 짝짓기를 하고 네. 강점을 강조시켜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존재하기 위해서 자동차 제작사가. 그렇지 않으면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그런 말씀도 예전에 드렸잖아요.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미래에는 전기차는 수전기차는 완전히 틀려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큰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 그래서 무섭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우리 뵐 때마다 한 뼘 이상씩 진보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재미나게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자동차 연구소도 많이 또. 네.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시면 유튜브에 좀 많이 예, 유튜브 구독 좀 꼭 좀 눌러주세요. 여기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 여기 안 나오셔요. 그래서 구독 좀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